2014년 시행되었던 민경채 필세 차례석 기출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H형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와 정보를 줬는데 2014년 1월에 4개 도시에 각각 위치한 그 공장 ABCD에서 실제 가동 시간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조건 이제 주어진 정보에 따라 우리가 이제 이 ABCD가 어디 지역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광주, 인천의 이 가능의 합은 서울, 부산의 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정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정보도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세네 번째에서 확정형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서울과 부산의 실가동률이 같다는 걸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실가동률은 요거분의 요겁니다. 자, 보시면 4분의 3이고 얘도 5로 나누면 결과적으로는 얘도 4분의 3이 됩니다. 둘이 똑같고 C나 D는 틀립니다. 그리고 A, B 중에서 CD와 실가동률이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은 각각 A와 B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오해하지 마세요. A와 B가 순서대로 썼다고 A가 서울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부산이고 하나는 서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구해야겠죠. 자, 인천의 가능이 가장 길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인천은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둘만 봐도 되겠죠. 왜? A, B는 서울과 부산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럼 얘가 인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C는 뭡니까? 광주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광주와 부산 여 중에 하나겠죠. 이 중에서 실가동의 합은 이거의 합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실제가 이거니까 얘랑 얘를 봤을 때 400이고 600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랑 이렇게 더하면 550이고 450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따라서 B가 보다 부산임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서울은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가 서울, D가 인천, 즉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위원 3명이 선호를 나타낸 거를 우리가 표로 주어졌는데, 두 안건을 임의로 상정한 다음에 거기서 3명의 심사위원의 그 투표로 다수결 원칙을 한다라고 했는데 좀 다소 특이해요. 선호도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사위원은 두 안건 중에서 자신의 선호 순위가 더 높은 안건에 반드시 투표를 한다. 다소 좀 이색적인 좀 그런 선발 투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점수를 주거나 하면 되는데, 자, 기억 볼게요. A와 C가 상정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채택이 돼야 되겠죠. 그럼 A와 C를 볼까요? 이거 그냥 순서상 순위로 보시면 돼요. 순위의 합이 가장 작은 게 뽑혀요. A는 4, 1, 3이죠. 따라서 그냥 1, 3, 4로 봐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합이니까. 자, C는요 1, 2, 3이죠. 그럼 합이 누가 가장 작습니까? 얘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C 한 건이 채택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이렇게 한번 사실상 이렇게 보는 것보다 문제에서 이제 그 원하는 대로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다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갑은요 C를 선택하고 을은 A와 C 중에 누가 위에 있는 걸 선택할 테니까 얘를 선택하겠죠. 마지막에 병이 C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갑병이 1, 2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C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뽑힙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는 똑같아요. 자, 니은 B 안건은요 어떠한 다른 안건과 함께 상정되어도 뽑힌다라고 했죠. 당연하죠. 2, 1이니까. 근데 역시나 이것도 다른 거랑 순서상을 비교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봐도 똑같을 겁니다. 자, C 안건이 상정되어 채택되는 경우는 모두 세 가지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C가 붙었을 때 뽑힙니다. 자, 그럼 C와 B가 붙으면 누가 뽑힐까요? C, B, B니까 누가 뽑힐까요? B가 뽑히죠. 따라서 C, D를 보겠습니다. C, B는 안 되니까. 자, CD, CD, CD 다 C가 위에 있으니까 뽑히겠죠. CA, CB, CD 했는데 CB는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틀렸고, D 한 건은 당연하죠. 왜냐면 D 3, 4, 4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교지 면적, 교사 면적이 유치원당, 원화 1인당 각각 9, 0, 사립으로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 다소 많은 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수를 유발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고 수치를 좀 지랄같이 이거를 좀 수정하면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난이도가 될 수도 있어요. 까다로운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는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물어보는 거에 따라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원화 1인당 교지 면적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사립이 공립의 2배 이상 맞죠? 12.2니까. 자, 유치원당 교사 면적이니까 이거겠죠.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하면 사립, 공립이 되겠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겠죠. 하지만 무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나머지 선지가. 유치원당 교지 면적인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유치원당 교사 면적보다 작은 유치원은 국립뿐이다 라고 했는데, 자, 국립은 작습니다. 근데 공립과 사립은 크니까 맞는 보기가 됩니다. 4번. 유치원당 교지 면적은 사립이 국립에 이런 거 나오네요. 5.5배. 하필 또 5배가 아니라 5.5배라고 하죠. 5배면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자, 얘가 5배 곱해보죠. 1250에 뭐 1275가 되겠죠. 뭐 당하지 마세요. 0.5배는 이거의 10%잖아요. 왜? 이건 5배의 수치니까 0.5배 수치는 이거의 10%니까. 얘를 더했다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다 더하진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뭐 다 더해봐야 1500을 넘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죠. 1478이었으니까 1500 넘으니까 당연히 5.5배 이상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유치원당 교사 면적은 사립이 국립의 1.4배 이상. 이것도 1.5배라고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하필 또 4배, 4배를 해놨습니다. 얘를 그냥 600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0.4배 하면 240이 됩니다. 더해주면 802.5죠. 806이 더 큽니다. 지금 562.5가 실제 수치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해준 600의 40%로 봐도 얘가 그것보다 큽니다. 따라서 1.4배 이상이 맞다라는 거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잖아요. 답을. 시간 뺏기용입니다. 딱 봐도. 네. 자, 유치원당 교지 면적과 원화 1인당 교사 면적 이거죠. 이게 이렇게 보라고. 국립이 사립보다 이거 잠깐만요. 유치원당 교지 면적과 작다고? 근데 원화 1인당 교사 면적은 사립보다 국립이 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걸리게 만들어냈네요. 이번 2014년 기출은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수험생의 그 평균 수준, 능력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본다면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네요. 벌써 1, 2, 3번부터 이런 식이면은. 자, 4번 표차트 변환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곡물 채소 나와 있고 조사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고 조사 단위당 가격이 이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1번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쌀, 찹쌀, 검정쌀이니까 그냥 이거 보면 되겠죠. 맞네요. 자, 등락액 채소니까 그러니까 전일 가격 대비 금일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오르고 내렸는지를 봐달라는 거죠. 800원 줄었고 2,600원 늘었고 그 다음에 1,000원 늘었고 300원 변동 없고 마이너스 1,500원 맞네요. 3번 봅니다. 1kg당 금일 가격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안 되겠죠. 자, 금일 가격이니까 조사 단위가 10kg 그러니까 이게 나누면 되겠죠. 2360, 6810, 3410, 950 맞고 이거는 이제 딱 떨어지지 않는데 850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대충 한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서 맞다고 치면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10이 돼야 850이 되는데 15가 돼 있으니까 850보다 작은 수치가 나와야 돼요. 고추는 4330이 맞습니다. 자, 곡물 1kg당 이거 그냥 나누면 되잖아. 5250 나누기 2 하면 2500에 125 더하면 2625 300 400 얘는 뭐야? 10만에 만에다가 400 맞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3,000 4300 맞죠? 자, 5번은 그냥 볼 필요 없는데 그냥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5위 같은 경우 전년 평균 가격 대비 금일 가격 비율이 208에서 236입니다.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또 이런 증가율 계산하는 게 막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또 계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표 차트 변환형을. 자, 보겠습니다. 10%는 무조건 들어가죠. 이 10%가 20.8이니까. 얘를 그냥 21로 보면 10% 더하고 이거 결국에 20을 빼주면 7 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얘 이거 곱하기 4 해봐. 그럼 뭐 8점 몇이잖아요. 거의 8이지. 이거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13%는 넘지만 14%는 넘지 못한다. 따라서 증가율이 13에서 14% 사이에 있다. 정확하죠? 자, 62.5 부츠만 보고 넘어갈게요. 419681. 얘 같은 경우는 181에 증가량이 262가 되죠. 얘 60% 곱해주면 그 420로 보고 60% 곱해주면 252가 되니까 60% 증가를 했는데 10 정도가 남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 2%는 넘는데 3%는 안 되잖아. 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죠. 이거 곱하기 3 해보세요. 9구단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거 12점 몇 정도 되는데 10은 그거보다 작으니까 이 사이가 있겠지. 왜 2는 되는데 8점 이거 몇이니까 얘는 넘잖아요. 따라서 증가율이 62에서 63%에 위치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62.5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논과 밭의 가뭄 피해가 나와 있고 재배 면적과 피해 면적, 그 다음에 피해 발생 기간이 나와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논 가뭄 피해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밭 가뭄도 똑같다. 그럼 밭부터 볼까요? 밭이 가장 큰 지역이 전남입니다. 자, 논은요? 논 또한 전남이 가장 큽니다. 어쩔 수 없죠. 전북이랑 전남 쪽에 이제 그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는 피해 면적이 크겠죠. 논 가뭄 피해 발생 기간이 가장 긴 거랑 논 보시면 얘가 가장 앞서 있고 8월 9일까지니까 전남이 가장 긴데 밭도 한번 볼까요? 전남의 경우 7월 19일에서 31일인가요? 맞죠? 이거보다 더 경남이 더 길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전체 논 재배 면적 대비 논 가뭄 피해 면적 비율은 15% 이하다. 이거분에 요거를 봐달라라는 건데 이거의 10%는 114만 얼마겠죠? 그럼 이거의 절반은 뭡니까? 뭐 11만 4천이니까 이거의 절반은 뭐 5만 한 7천 정도 되겠죠. 둘이 더하면 당연히 얘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15% 이하이다 라는 게 맞는 소리가 되겠죠. 자, 밭 재배 면적 대비 밭 가뭄 피해 면적 이걸 말하는 거죠. 요거분의 요거 얘가 분모 분자 경북 경남 비교하고 있어요. 다 계산하냐고요? 계산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전혀 시간을 들이거나 에너지를 쏟을 만한 계산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얘의 10%는 15,000 얼마인데 얘 16,000이지 10% 넘죠. 얘의 10%는 7,000이 넘는데 6,000이지 안 넘죠. 따라서 경북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북은 10% 초과, 경남은 10% 미만이니까.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그냥 정확하게 상황 판단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항아리가 3개가 있는데 일단 100%니까 15리터 들어있고 얘는 5리터 들어있고 얘는 없으니까 0이죠. 설명을 하고 있고 물을 부을 때요. 완전히 비거나 받는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붓는다. 물의 손실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이거는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표 차트를 테이블을 좀 그려가지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0단계 현재 상태에서 얼마큼 있는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단계 갑니다. 15를 4에다 물 붓죠. 그럼 4가 가득 찰 때까지 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2단계 갑니다. 15물을 10리터에 붓는다. 얘는 지금 맥스가 10인데 현재 5이 있으니까 5가 빠지겠죠. 3단계 봅니다. 4리터 물을 15에 다시 그럼 10, 0이 되겠죠. 4단계 봅니다. 10리터의 물을 4리터에 그럼 얘 6이 되고 4가 되겠죠. 5단계 봅니다. 4리터 물을 또 15에다가 그럼 얘 14가 되겠죠.
마지막 6단계 볼까요? 10리터의 물을 얘는 지금 1리터만 수용할 수 있죠. 15가 되고 그럼 얘는 1리터만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죠? 마지막에 10리터에 남은 물의 양은 5리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문제인데 그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인구 밀도는 전국 인구 밀도의 2배 이상이다. 지금 밀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죠? 못 구합니다. 1인당 주택 면적. 자, 일단 인구는 나왔어요. 면적은 나왔나요? 면적도 없어요. 주택 수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수였으면 구할 수 있었겠죠. 수도권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도 지역 총 생산액과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수만 나와 있지 돈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못 구합니다. 수도권의 1인당 금융대출액. 자, 일단 인구는 아까 확인을 했고 금융대출액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이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리을을 구할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4년제 대학 재학생 수. 자, 4년제 대학 수만 나와 있지 재학생 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각국의 연구개발비가 5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증가율과 공공부담 비중이 이제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인구 10,000명당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고요. 연구개발비는 공공 더하기 민간부담. 자, 1번 공공부담 비중은 매년 증가했냐 묻고 있습니다. 했냐고 묻고 있네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전년에 비해 인구 10,000명당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증가율이 아니라 얼만큼 더 그 증가 수치를 묻는 거겠죠. 자, 7,800이면 600 몇 정도 증가했겠죠. 근데 얘를 보면 이거 딱 봐도 거의 800 가까이 증가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798이 증가하겠죠. 얘는요? 이렇게 증가하나요? 이렇게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771 거의 근소한데 좀 되게 이번 연도 문제가 좀 14년도가 좀 더럽네요. 네, 틀렸습니다. 어쨌든 10년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9년에 비해 10년 각국 인구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해요? 하는데 얘네 둘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거든요. 1만 명 곱해주고 만약에 1만 명 안 곱했으면 그냥 인구 대비 뭐 연구개발비 이거였을 테니까. 자, 그럼 이거 나누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나누기 요가 인구라는 거죠. 자, 2009년 이거고 2010년 이건데 이거 나누기 이거. 자, 얘 보시면 3,800에 43,000이니까 거의 5,000, 즉 10% 넘게 증가를 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771이 증가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0% 미만이죠. 얘는 지금 20% 가까이 증가하니까 10% 후반대까지 증가하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10년도가 더 큽니다. 따라서 10년도에 증가했다라는 게 맞는 소리가 되겠죠. 자, 뭐 4, 5번 어려운 거 있나요? 자, 뭐 4번은 그냥 쉬우니까 넘어가고 5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 얘는 아니고 얘는 3,100 정도 증가, 3,400 정도 증가. 얘는 3,200 정도 증가. 누가 더 그 증가율이 작을까요? 얘가 더 작겠죠. 얘가 지금 3,400 정도 그러니까 증가를 했고, 얘 같은 경우는 3,20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얘가 아주 약간 근소하게 클 겁니다. 근데 좀 약간 문제가 좀 너무 이거 너무 좀 조밀한데, 민간 부담 비중이 가장 큰 애는 이게 가장 작은 해가 되겠죠. 작은 해가 2006년이니까 결과적으로 얘 2006년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얘가 가장 작으니까 민간 부담 비중은. 근데 증가율은요 가장 작지가 않죠. 지금 딱 봐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테니까 08이든지 09년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든지 반드시 여기서 나올 거니까 어쨌든 틀렸다라는 거죠. 조금 문제가 더러운 것 같습니다. 수치가. 아무튼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009년
아니 2009년이래. 자 9번. 어떻게 2009년이라 말할 수 있지? 아 방금 그것 때문에 그런가? 전 문제 때문에. 자, 그 2001년부터 12년 각국 식품산업 매출액과 생산액 추이에 대한 자료고 옳은 걸 골라라라고 했고 식품산업에 대한 매출액과 생산액이 나와 있고 제조업 생산액 대비랑 GDP 대비가 나와 있다는 것은 제조업 생산액과 GDP를 물어본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제조업 생산액은 바로 물어보네. 이거 나누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를 비교해달라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확실히 어려웠네요. 네. 물어보는 게 까다롭구나.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2001년은 뭐지? 27685 18 17.98인데 그냥 18로 봤습니다. 자, 2012는 43478. 그 다음에 12 0.22는 그냥 무시했어요. 곱하기 여기 4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4를 그냥 넘겨. 어차피 이거 둘이 그 대수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기는 건 어떻게 하죠? 4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양 그 변에. 자, 그럼 이건 사라지고 이 4 곱하면 48이잖아.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얘는 지금 18이니까 1000을 넘잖아. 근데 얘는 1000이 안 되잖아. 48분의 43,000이니까. 따라서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라는 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기억 보기가 맞으려면 이게 2001 곱하기 4가 2012가 그거보다 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자, 05년 이후 식품산업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가 09년이라고 했는데 뭐 5천 한 100 정도 증가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게 있나 좀 살펴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예? 23,900에 33,000 거의 1만 가까이 증가하죠. 딱 봐도 지금 니은이 절대로 증가율이 클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GDP 대비 제조업 생산액 이거 어떻게 거냐면 얘네 둘을 짬뽕 시키면 되는데 저 뒤에 게 GDP분의 식품 생산액이고 앞에 게 제조업 생산액 대비 식생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지? GDP 대비 제조업. 그럼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역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분자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GDP 대비 제조업 생산액이 되더라 라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나누라 라는 소리죠. 자, 2002년과 7년도를 비교해 볼게요.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자, 보시면 분자 크고 분모가 작죠. 당연히 12년도가 7년보다 큽니다. 자, 08년 각국 GDP 이거 나누면 돼요. 그냥 이거는 이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는데 3.57%잖아. 당연히 얘 나누면 이거 1000 넘잖아요. 네, 1000조 원 이상입니다. 왜냐면 이거 그 소수점 고려 안 해도 나중에 해줘도 의미 없어요. 그게. 왜냐면 얘가 366 아래거든요. 얘가 작다는 거는 이게 지금 1000 이상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10번 볼게요. 13년 11월 7개 도시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랑 전세 수급 동향 지수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막 각주가 진부하지? 자, 일단 전세 가격 지수는 12년 가격이 분모고 13년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을 넘어선다는 거는 13년도가 12년보다 전세 가격이 높았다라는 거겠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지수들을 쳐만들고 있나? 뭐야 이게? 자, 기억 볼게요. 12년 11월에 비해 13년 11월 7개 도시 모두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들을 보시면 다 100을 넘죠. 그 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선, 울산 모두 아파트는 얘네들로만 구분이 되니까 모두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 13년에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상승률이겠죠. 대구에 보시면 중형에 126.7로
나머지 도시보다 가장 크게 상승함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요것은 상승률이 가장 큰 거지 상승액이 얼마일 수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1% 증가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면 그건 얼마죠? 10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근데 1억에 1%가 증가하면 100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모릅니다. 부족이라고 응답한 공인중개사는 충분이라고 응답한 공인중개사보다 많다. 이 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00을 더했는데 나머지가 모두 100보다 크다는 것은 요거 빼기 요거가 1보다 크다는 거죠. 그게 뭐였죠? 부족 빼기 충분의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수치가 나온 거죠. 따라서 부족이 더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광주 보시면 101.3인데, 자, 그러면 뭡니까? 100을 더했으니까 이 값이 1.3이 나와야겠죠. 근데 부족이 60% 이상이라고 했어요. 충분히 몇 시대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적당히 없었어요. 부족, 충분 중 모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다면 얘는 최대 40%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최소 20%가 넘어야 되거든요. 1.3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했는데요. 가족 상담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013년의 하반기에 그것도 그냥 전문 상담가에 의해서 이제 상담을 받은 건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1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부터 일단 써봅니다.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머릿속에서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상반기가 30%. 이게 둘이가 지금 합한 게 1년 동안 실시한 거죠. 18 곱하기 3은 54니까. 아, 그러면 하반기에는 126건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이 가지치기는 누구겠죠? 당연히 누구죠? 일반과 전문. 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에 의하면 2014년 일반 상담가에 의한 가족 상담의 40%는 여기를 봐야겠죠. 곱하기 40하면 48건이죠. 상반기에 실시가 됐대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 이제 이걸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전문 상담가가 60이었잖아. 상반기에 6건을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54건이 되겠죠. 54가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정답이 4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번 보도록 할게요. 6년간 서류 검증, 현장 검증의 건수와 비용이 나와 있어요.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전체 비용은 매년 증가. 구멍을 안 뚫어놓으면 피셋이 아니죠.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비용 뭐 각 잡고 더 할 필요 있나요? 딱 봐도 2천이 안 되는데. 마지막 연도에서 반례가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류 검증 건수는요, 매년 현장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많죠. 이것도 많고요. 자, 요거 더한 게 요거죠. 아, 전체죠. 그럼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 둘이 더하면 100%죠. 그럼 서류 검증 건수가 많으려면 이거분의 이거가 50% 이상이어야겠죠. 그래야 얘가 50% 미만일 테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보시면 곱하기 2하면 1260이죠. 얘보다 안 돼요. 그 말은 얘가 50% 이상이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보다 많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 2분의 1이 50%인데 원래 이런 것도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또 질문할까봐 이 분자에 2를 곱하면 얘랑 똑같죠. 그러면 그냥 그건 50%입니다. 근데 만약에 분자가 3이었어. 얘 2를 곱하면 얘보다 크죠. 그럼 50% 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자가 0.5였습니다. 2분의 0.5 곱하기 2해봤자 1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다? 50% 미만이다. 이거를 이용한 겁니다. 이거의 원리를. 따라서 이걸 봤는데 얘보다 안 되니까 두 배 한 값이 50% 미만. 그 말은 50% 이상 초과. 따라서 얘가 얘보다 많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얘는 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자, 얘도 똑같은 이치로 봅니다. 725 곱하기 하면 1450인데 얘 안 넘죠. 그럼 얘가 더 큰 겁니다. 왜? 얘가 50% 미만이면 얘가 50% 초과니까. 나머지는 맞는데 이 두 개 연도가 틀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두 개 연도가 아니라 2012년만 틀렸다. 반례가 있다라는 거죠. 서류 검증 건당 비용 이거 묻는 거잖아. 자, 2008 보면 75554죠.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힘들게 구하지 마시고 맨 마지 여기를 보시면 7, 2, 5, 100이가 있어요. 분모는 줄어드는데 분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얘가 얘보다 훨씬 크다는 거니까 나머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2008년이 가장 필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 확인했으니까. 자, 현장 검증 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도는 2개다. 뭐 봅니다, 그냥. 일단 13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죠. 그럼 11년만 좀 보면 되는데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1745에서 요것만 빼주면 되니까. 얘 뭐야? 그럼 1704 아니야?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개밖에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5번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쉬운 부분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보도록 할게요. 그 설문조사인데 연령대가 3개로 나뉘고요. 총 11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옳은 거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복수응답, 무응답 없고요. 응답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이. 자, 전체 응답자 중에 20에서 25. 전 문제에서 봤던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면 금방 풀리겠죠. 곱하기 2인데 곱하기 2한 값이 얘보다 작다. 50% 미만. 26에서 30세 응답자 중 4회 이상 4회 이상이니까 요거만 체크하지 마세요. 얘도 포함됩니다. 7. 즉 51분의 7인데 당연히 15% 넘잖아요. 왜? 얘 15%는 5.1 더하기 5.1을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2.55가 돼서 결과적으로 미만이잖아요. 잘못 말했네. 7.65니까 7은 이거보다 작죠. 그 말은 15% 미만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응답자 1인당 평균 방문의 수는 2회 미만이다. 이게 이상이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미만이라 물어볼 때도 있는데 미만은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을 그럼 구해보죠. 31에 35세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방문의 수 1이 가장 크잖아. 1회가 최대값입니다. 곱하기 3명이니까 3. 얘는 방문의 수가 최대값이 3이니까 12. 얘는 5니까 10. 빵. 다 더하면 25회죠. 이 연령대에 속하는 인원은 9명. 이거 나누면 되죠. 그럼 뭐야? 2.9287, 뭐 2.777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회 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생 또는은 둘 다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집합 아시죠? 아니면 그 언어 논리학 그 PQ 명제라고 하면은 요거 선언지, 선언명제, 이거 연언지 이거 아시죠? 얘가 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게 합집합 이거고 이 교집합은 요겁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둘이 더하는 겁니다. 학생과 공무원 51명, 51명이죠. 전체값 113이니까 당연히 50% 미만이다 라는 거죠. 자, 20에서 25세 전문직 응답자 비율은 미만이다. 이것도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전문직이 일단은 7명입니다. 이 7명이 여기에 있을 수도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에 몰빵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53분의 7이 되죠. 10%를 넘죠. 그러니까 5% 미만이라고 했다는 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전국 지역별 영상회의 개최 건수를 이제 원형 그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월별로 영상회의가 얼만큼 개최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달라고 하고 있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국 월별 영상회의 개최 건수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5월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 5월을 보시면 61에서 96으로 증가합니다. 사실 이 시각적인 거를 활용해도 좋은데 가장 커 보이죠. 하지만 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68에서 114가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계산 안 해도 딱 봐도 얘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얘는 지금 60%를 넘어요. 왜? 얘를 70으로만 봐도 60%는 42거든 46은 널널하게 넘는 거지. 얘는 뭐야? 60으로 봐도 지금 60%가 36인데 당연히 안 넘죠. 따라서 틀렸다라는 거죠. 뭐야, 이거 1번이 정답이야? 자, 2번 볼게요. 정답 맞나 확인해 볼게요. 저 옆에서 정답을 적어놓고 하는데 맞네요. 1번. 자, 2번 볼게요. 전국 월별 영상회의 개최 건수를 분기. 자, 분기 3개씩 묶는 거죠. 1, 2, 3, 4, 5, 6, 7, 8, 9. 예, 이거 마지막.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산포도랑 산점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시겠죠? 그 이제 시각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게 레인지가 같은 그래프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근데 얘가 지금 딱 봐도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늠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수치를 뭐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직접 계산해 보면 말을 못 할 겁니다. 아마 입 꾹 닫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가장 위에 있고 나머지를 보시면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얘는 이렇게 위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작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114. 근데 그럼 뭐합니까? 얘는 114지만 얘는 120인걸요. 나머지 수치가 얘가 더 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2번은 맞는 선지다라는 말입니다. 자, 개체 건수가 많은 지역이 전남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참고하면 되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천과 충남이 모든 영상회를 9월달 일단 120입니다. 인천 충남을 보시면 65, 119. 자, 그럼 한 건이 남죠, 여러분. 그럼 이 한 건을 반드시 어디인가 다른 지역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인천과 충남.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느 하나의 지역이 있으니까 3개가 되겠죠. 5번은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 다 더한가 곱하기 2한 거 분모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장비의 연간 유지비가 나와 있고요. 옳은 거를 골라라. 가격 대비 유지비 곱하기 하면 500을 넘으니까 2배 미만이죠. 가격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 대비 연간, 이게 지금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잖아. 이게 연간 유지비니까 나누기 하면 이렇게 돼서 연간이 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가격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나누는 겁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 자, 가장 높은 게 A라고 했는데 8이라고 그냥 봅니다. 퍼센트 무시하고 40을 넘겠지만 얘 보시면 지금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분모 작아지는데 분자는 커져. 당연히 B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장비가 A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거 옆에 있는 B가 A보다 높음을 확인했으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2번은 이미 틀렸거든. 가격이 가장 낮은 장비는 나눠 볼게요. F가 33.3입니다. 얘는 50을 넘고 얘도 50을 넘고 다 40을 넘고 50을 넘는데 얘만 33이니까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C의 가격은 E의 가격보다 높다. C는요 280으로 보면 40인데 7분의 1은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수치죠. 그럼 대충 C를 40으로 본다면 E는요 이게 50 넘잖아. 52네요. 압도적으로 크죠. 틀렸습니다. 반대가 된다는 거죠. A를 제외한 전산 장비는 가격이 높을수록 유지비도 크다. 일단 유지비는 이렇게 커져요. 얘 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들을 이제 보자는 거지. 가격이 기준이니까 가격이 33입니다. 50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마지막을 보시면 얘가 51이죠. 근데 얘는 52가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게 안 느껴지시나요? 가격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지비는 올라갔어요. 여기서 반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보고서 문제고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고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죠. 자, 국토 면적. 자,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나와 있고요. 08년 어쩌고저쩌고 운송수단별 수송 분담률.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당 인구, 미국. 자, 여기까지 나온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볼게요. 1번은 바로 넘어가면 되죠. 현황이니까. 대기 이건 아직 수송 분담률 반드시 아까 나왔죠? 그럼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2.9 미국보다 컸다. 2배 이상이다. 라고 확인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2번과 4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살펴볼게요. 자, 경유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경유 차량의 신규 등록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 일반화되는 뭐 그거다 라고 합니다. 그럼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배기가스 배출량, 일산화탄소 PM10, NOx, 질소산화물. 여기 있습니다. PM10. 그럼 4번이 안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문단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찾는 게 관건이니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12년에 소셜미디어 이용률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한번 볼게요. 색칠된 게 11년, 색칠 안 된 게 12년. 네, 페이스북 11년부터 보면 1, 2, 3, 4, 5 이렇게 좀 약간 바뀌죠.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 역전이 돼서 틀려요. 따라서 니은 맞다라는 거죠. 다르죠. 실전에서는 이 상태일 때 디귿을 무시하시고 둘 중에 하나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조심하세요. 증가율이 아니라 폭으로, 큰 폭. 구글 플러스 13%포인트 증가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17%포인트 증가한 걸 알 수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용률이 감소한 소셜은 뭐가 있을까요? 텀블러라는 것도 있어요. 아, 맞다. 그 텀블러 있지. 네,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 범죄의 온상이 좀 많이 쓰이죠. 텀블러랑 텔레그램 쪽에서 그 뽕쟁이 새끼들, 사회에 좀 없어져야 되는 쓰레기 새끼들, 소멸돼도 부족하지 않을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서 좀 활동을 많이 하죠. 뭐야, 소셜 미디어 감소한 거. 자, 페이스북이 2%포인트 감소했고 나머지는 없죠. 아, 그럼 맞네요. 이게 기억 니은 리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음은 너무 쉬운 부분이라 유튜브, 페이스북이 11년도에 5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튜브는 45%니까 50%를 넘지 못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 되게 진부해 보이네요. 뭐지? 아, 화물 이제 그 13년도 수도권 세계 지역의 지역 간 화물 유동량에 대한 자료이고 작성한 그림 옳지 않은 거. 자, 주어진 자료는 굉장히 단순하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표의 이 짝표만 이해하면 출발 지역이 나와 있고 도착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수도권 출발 지역별 경기 도착 화물 유동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출발했을 때 경기 도착한 양이 있죠. 요거를 써달라라는 거죠. 서울에서 경기 갈 때 784가 아니죠. 이거죠. 그 다음에 0.7. 이게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이걸 써버렸네. 그쵸? 이건 아니죠. 이건 출발 지역이 경기고 도착 지역이 각각 서울, 인천, 경기를 나타내는 거죠. 아닙니다. 수도권 출발 지역별, 즉 서울, 인천, 경기 출발 지역별 경기 도착 화물 유동량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2번. 자, 도착 화물 이것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보기는 어려워요. 또 18번이면 이제 마지막 거의 한 중후반 쪽이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타임이라 뭔가 압박감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도착 화물량이 있죠. 서울 1683, 868, 4.5. 단위 한번 확인, 검토 차원에서 맞죠? 상호간 화물 유동량 빼주면 되죠 뭐. 서울 인천, 인천 서울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 아닌가요? 네, 합이죠. 자,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뭐죠? 388. 그 다음에 경기 이거니까 791. 아, 791이래. 791이 아니라 요거죠. 790. 그다음 마지막 인경, 인천 요거 둘이 더하면 23.7.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4번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비중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천 도착 화물량이 있어요. 868. 서울을 보시면 소점 생략 이건데 얘의 10%는 86.8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85죠. 10%는 안 돼. 근데 9.8까지 되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그것까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부족한 건 뭡니까? 10%에서 1.8이 부족하죠. 그 말은 이거란 뜻이지. 진짜 정확한 디테일한 이제 감소율은 증가율 비중은. 근데 얘 봐봐. 얘 0.1%가 여러분 0.868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3은 안 되겠죠. 당연히 1.8이니까. 그럼 뭐 한 2에서 3 사이가 될 테니까
그럼 이거를 빼준다면 거의 뭐 0.2에서 0.3을 빼주더라. 그러면 뭐 9.8에서 9.7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왜 9.8인가요? 9.7이 아니라 그거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거 만든 피셋 거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9.8%라 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겁니다. 그런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반올림을 할 수 있다고 단정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피셋 자료에서 그래 왔습니다. 만약에 둘째 자리까지 있다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거니까요. 이건 피셋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문서에 나오는 수치들 다 이런 규칙을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1,100만 10억 초, 네, 국제단위 이런 것도 따라가듯이요. 19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유형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되게 좀 많네요. 11개인데 기억 볼게요. 자, 다포, 주심포. 일단 다포부터 살펴볼게요. 네, 다포 6개 맞습니다. 주심포는요? 2개 맞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이공은 볼 필요가 있을까? 없죠. 11개 중에 3개로 분리가 되는데 얘가 지금 8개면 나머지가 몇 개죠? 3개. 그 3개는 당연히 이공일 테니까 기억은 맞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11개, 11개 전통 건축물의 기둥지름은 최소값, 네, 1.4. 최대는요? 2.0. 2.0이 아니라 2.2죠?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실전이었다면 리을은 안 봐도 되겠죠. 부여는요? 네, 0.25 가장 작고 최대값은 0.55가 맞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요? 0.3이 가장 낮고요. 60 위로 없죠. 60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디귿이 잠깐만. 여기까지 하나 더 물어보고 있네. 모든 건축물의 부여는 높이가 폭보다 크다. 빠르게 확인합니다. 이런 거 대충 보지 마세요. 이거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아까 그 문제풀이 초반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해가지고. 자, 이거 보시면 남원 광활루는 같죠. 여기서부터 이게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으니까 2번이 정답일 거고, 기둥지름 대비 부연 폭의 비율, 이게 지금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입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이거 미니멈 할 때 이거고 맥시멈 할 때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작아 보이는 걸 빠르게 찾아야 됩니다. 기둥 지름 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에서는 그냥 고맙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선지가 걸러지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얘가 가장 낮은데 1.5니까 딱 봐도 얘가 가장 작습니다. 얘보다 작은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친구를 찾아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이 분자가 가장 큰 애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분자 크고 분모 작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뭐였죠? 0.25 소수점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뭡니까? 15%가 15 더하기 7.5, 15%의 수치는 22.5가 되겠죠. 25는 그거보다 크니까 0.15보다 크다 할 수 있고, 마지막 가장 큰 거 14055, 40% 곱하세요. 그 0.4를 곱하는 것과 같은데 56이죠. 55는 1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0.4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타당한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번 볼게요. 졸업생과 산업체 고용주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네, 값이 클수록 높다고 합니다. 자, 차이를 보면 0.9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0.9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산업체 고용주도 1.2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1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도가 가장 높은 대학 졸업생 중에서 실험 능력. 네, 맞습니다. 기본 지식. 이것도 맞습니다. 보유도가 가장 낮은
시사 지식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학습성과 항목 각각에 대해 대학생 보유도와 고용주 보유도 차이를 구하면 실무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하고 있죠. 실무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실무가 0.5 차이가 나죠. 그럼 0.5보다 큰 게 있는지 빠르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 윤리를 보시면 0.9 차이가 나죠. 여기서 발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이거 2014년 550채 그 소나무 고사한 소나무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프도. 자, 건강성 평가 점수를 계산하는데 그 평가 점수가 어쨌든 2등이랑 몇 개지? 꼴등, 즉 2등이랑 5등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이제 얼만큼 이제 빠르고 심플하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활착률, 병해충 감염 여부, 줄기 길이, 뿌리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거 30으로 묶어도 되죠? 같은 30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중학교 때 배운 결합 법칙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진부하게 몰라도 묶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랑 병해충 감염 여부 곱하기 40이죠. 근데 병해충 감염 여부가 비감염이면 1, 그러니까 비감염됐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40점, 40점, 빵점, 빵점, 40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빠르게 써가지고 얘는 0점이고요. 왜 0을 쓰냐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간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30 곱하기 활착률 더하기 줄뿌. 자, A부터 보죠. 줄뿌. 이거분의 이거죠. 9분의 5는 뭡니까? 3분의 5니까 1.67. 1.67이니까 이거 더하면 뭐가 되죠? 2.37.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이 30 이제 그냥 무시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겠네요. B를 보면 0.7이죠. B는 뭡니까? 이거 4분의 3이잖아. 4, 그치, 4분의 3, 0.75. 그럼 둘이 더하면 1.45. C는요? 1이니까 1.7. D 같은 경우는 이거 0.6, 0.66, 뭐 0.67이니까 1.57,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2는요? 얘도 3분의 2니까 0.67. 숫자가 다 비슷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최종 계산값을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설이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40-40이 있다는 게 누가 봐도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네들끼리 비교했을 때 1등, 2등이 나오겠죠. 근데 다 더하지 않아도 1.47, 1.7, 1.45니까 얘가 1등. 그 다음에 누가 2등? 이 47이라고 했나요, 제가? 아, 2.47이지. 왜 1.47이야? 이거 뭐야? 2.47 해주고. 잠깐만, 0.8에 0.67 맞잖아. 아, 1.47 됐다. 자, 그러면 얘네 셋 중에서 1.7, 그 다음이 1.47, 얘가 1.45니까 2가 두 번째로 크다라는 거죠. 이게 보시면 되게 조밀해 보이죠. 조밀해 보이는 걸 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걸 진짜 각 잡고 끝까지 계산하면 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건 A와 D를 물어보고 있죠. 2.37, 1.57, D가 가장 낮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은 그냥 상황 판단 문제인데 수익률에 관한 문제고요. 어쨌든 숫자 찾아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고 가장 높은 값이 532라고 합니다. 이거 좀 귀찮은 문제네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다. 이건 뭐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하반기에 높으려면 세모보다는 동그라미가 커야 된다는 소리죠. 상반기에 높다는 거는 역시나 별이 세모보다 크다. 이거는요 하반기에 높대요. 그럼 뭐죠? 세모가 네모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걸 조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조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별은 세모보다 크고 네모보다 크다.
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는 세모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세모랑 네모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세모 네모, 즉 세모가 더 큰 거는 아까 작은 건 제외해야겠죠. 2, 4, 5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모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가 여기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높은 값이 5, 3이래. 얘 빼고 여기서 마지막에 2 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왜? 세모가 마지막에 없거든. 그럼 얘가 5, 3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맞죠? 5, 3, 2. 자, 그럼 동그라미 세모 이거 충족은 합니다. 이게 정답이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자, 3일도 볼게요. 얘가 3, 1이면 이거 당연히 3이 되고 여기 1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 2를 누가 해줄 거냐 이 말이죠. 2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여러분 동그라미랑 이 별표는 3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소리죠? 2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2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이거 볼까요? 3, 2.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이니까 얘 5로 하면 5, 3, 2가 나오긴 해요. 그럼 얘 뭐 이거 충족하거든요. 그럼 얘는 왜 정답이 안 될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의 수익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높아야 되는데 최대값이 5, 3이라고 했죠. 여기가 5, 3이라면 이거에 위배되잖아요. 하반기에 높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22번 굉장히 골 때리는 문제네요. 아마 요거랑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23번 옳지 않은 거. 1인당 월 지급액이 나와 있고 군인 수를 안 주고 비중으로 나와 있죠. 이거 넷이 더하면 다 100%거든요. 그럼 얘 그냥 0.3, 0.2로 봐도 돼요.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건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두 동일하게 10,000원, 20,000원 증가를 했다 치면 얘가 가장 낮으니까 당연히 증가율은 해병대가 가장 높겠죠. 해군은 10% 증가하면 12,000원, 해병대가 12% 증가하면 100,000원에 12,000원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군인이라고 했죠. 이게 1인당 월지급액인데 군인수 비중이 있잖아. 다 같은 게 아니니까. 다 같았으면 그냥 더하기 나누기 4 하면 되지. 가정평균이에요. 0.3 곱하고 0.2 곱하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30% 똑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곱해보는 게 더 편하겠죠. 230,000원에 30%는 69,000원. 이거 220,000원에 20%는 44,000원. 둘이 더하면 113,000원이죠. 틀렸습니다. 월 지급액 1인당이 아니라 월 지급액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뭐냐면 인구 대 지급액 이 자체가 첫 번째 그거죠. 근데 인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군인수 비중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거를 나누면 지급액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번은 잘못 설명했구나. 인구분의 지급액이니까 군인 수를 여기다 인구를 더해버리면 지급액만 남죠.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비중. 자, 6해공 더해보겠습니다. 이거 둘이 더한 거 아까 활용해보죠. 69,000, 해군 24,000. 둘이 더하면 93,000원인가요? 해병대는 얼마였죠? 2만원. 그럼 2만원의 4배는 8만원이니까 맞죠. 자, 5번도 4번과 같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한 GMO 품목 가운데 전 세계에서 승인받은 200개 품목의 자료고 옳은 거를 골라라. 1번. 승인 품목이 하나 이상인 국가는 모두 120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승인 국가 수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다 차례대로 더해볼까요? 43, 57, 70, 89, 90, 100, 110, 120. 맞아요? 이렇게 푸시는 거 아닙니다. 승인 품목이 하나 이상인 국가는 모두 120개라고 했는데 요것은 그냥 승인받은 GMO 품목 현황에 대해서 뭐 콩을 승인받은 국가가 21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돼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 콩을 승인받은 국가 있죠. 여기에 중복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콩을 승인받은 국가가 옥수수도 승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각각 독립적이었다면 이건 맞는 얘기겠지만 독립된다는 보장이 어디도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2번 국내에서 92개, 국외에서 108개. 62, 80, 90, 92. 자, 아까 200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108이, 여기 200에서 이거 빼주면 108이 되겠죠. 근데 주어진 각주를 볼까요? 전 세계 승인 품목은 국내를 포함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200개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 중에서 국내에서 92개가 승인된 거죠. 그럼 국외에서 108개가 승인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보셔야지. 전 세계에 포함한다고. 그 말은 국내에서 승인된 92개의 품목이, 이거 국외에서 다른 국가는 이거 뭐 승인되면 안 되는 법칙 있나? 다른 국가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8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108개가 되려면 국내에서 승인된 92개 승인 품목은 국외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은 어디에도 없죠. 중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국외에서 108개 품목이 승인되었다고 하는데, 더 이걸 어떻게 좀 말하지? 그러니까 108개 승인되지 않은 건 알겠는데 92개가 다 승인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2개가 더 승인될 수도 있고 10개가 승인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10이 될 수도 있고 뭐 100,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3번 볼게요. 전 세계 승인 품목 중에서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거는 108이니까 200. 그 200분의 100 넘으니까 50% 이상. 야, 이 새끼야, 너 이건 아니라면 왜 이건 맞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2번과 3번은 묻는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3번은 전 세계 승인 품목 중에서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거, 국내에서 92개가 승인됐어요. 얘 입장에서 보자고. 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200에서 빼면 108은 승인 안 된 거잖아. 이걸 묻고 있는 거라 3번은. 하지만 2번은 다릅니다. 국내에서 92개가 승인된 건 맞지만 국외에서 108개가 승인되진 않았어요. 왜?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92개가 국내에서 승인된 게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도 당연히 승인이 됐겠죠. 중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4, 5번은 그냥 이 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마지막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봉 순위와 비가 있어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조금 보기 힘들죠. 되게 막 모는 종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보다 크다면 13년에 연봉이 오른 거고, 평균 연봉이 1보다 작다면 연봉이 떨어진 거겠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범위가 같죠.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이 45도 y는 x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를 좀 갖고 다니는 게 좋겠죠.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지. 자, 이걸 왜 했냐면, 이거 여러분 무시해주세요.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쪽 영역은요, 2012년 평균 연봉 순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요, 2013년에 연봉 순위가 떨어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M을 예로 들면 2013년에 13위였죠. 하지만 작년에는 12년에는 4위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영역에 위치하는 애들은 뭐죠? 연봉 순위가 오른 애들이죠. 기업이죠. 걸치는 애들은 뭐죠? 그 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업. 순위가 상승했다는 거는 어디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찾는 거죠.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습니다. 하락폭이 아까 얘가 가장 크지 않나요? 9계단이 내려갔죠. 얘는 뭐 3계단, 3계단, 얘는 2계단이니까. 즉 M 기업이 됩니다. 감소율 0.79. 얘보다 더 작은 게 있나요? 없죠. 그 말은 얘가 연봉비도 감소율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거는 이 선을 기점으로 수직으로 내린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거리가 맞지. 이렇게 이 내린 거리가 가장 긴 애들을 말합니다. 이 B기업밖에 없죠. 그래서 B기업을 예로 들면 7위였는데 2위로 5계단이 상승했습니다. 평균 연봉 증가율은요 1.27입니다. 하지만 N기업을 보면 1.33으로 N기업이 더 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평균 연봉이 감소한 기업은 모두 순위도 하락했다. 그건 아니죠. 여기 A를 보시면 감소했지만 얘는 그대로죠. 그다음에 J도 그대로고 12년 12 이내니까 이쪽 이내면 여러분 그 10도 포함이니까 J도 포함입니다. 2013년에도 아래였다. 맞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 친구 때문에 아닙니다. 얘는 12년 평균 연봉 순위가 12 이내지만 13년도에는 12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1시간 내로 좀 끊어보려고 했었는데 1시간 5분이 넘어갔네요.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체되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4년 민경채 필세 자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